안녕하세요. 주식소녀입니다. 오늘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4장부터 7장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4장 어떤 주식을 살 것인가? 나에게 맞는 투자 활용법. 내가 지금까지 관찰해 본 결과 저평가된 주식이 정당한 대접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길고 가령 5년이라고 하자. 회계학적 통계 분석에 아주 능숙한 투자자가 이 기간 동안 투자 수익을 올린다고 해도 그 금액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탁월한 성장 기업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에 비하면 매우 적다. 어떤 주식을 사든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목적은 장기적으로 최대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 투자자라면 자금 운용에 관한 일을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투자 자문가에게 맡길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반드시 직접 결정해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했던 15가지 포인트를 대부분 충족시키는 우량 기업들의 주식도 투자 대상으로서 저마다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량 주식을 성격별로 줄을 세워 놓았다고 하면 한쪽 끝에는 대형 우량주가 자리 잡을 것이다. 대형 우량주는 향후 성장률이 계속 가속화할 정도로 전망이 뛰어나면서도 매우 튼튼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고 아주 탄탄한 경제적 토양 위에 뿌리를 받고 있다. 이런 주식은 일반적으로 기관 선호주로 분류된다. 이 말은 보험회사나 투자신탁회사, 이와 유사한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려고 하는 주식이라는 의미이다.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대형 우량주를 매수하는 이유는 주가 예측을 잘못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도해야만 할 경우 불가피하게 투자 원금의 일부를 손해보겠지만 그래도 경쟁이 치열한 요즘 같은 시대에 자칫 급락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가 더 큰 손실을 입는 리스크를 피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형 우량주의 정반대편에 자리 잡은 주식은 대개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성장기업의 주식이 될 것이다. 이런 종목 역시 장기적인 투자자가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주식이다. 이미 설명한 15가지 포인트를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은 걸출한 경영진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경제적으로 전망이 확실한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뛰어난 과학 두뇌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1953년에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암펙스 코퍼레이션 주식이 당시로서는 이런 종목의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암펙스의 주가는 상장 후 불과 5년 만에 7배 이상이나 상승했다. 투자 수익 잠재력이 가장 큰 주식을 꼽자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성장 기업의 주식이 될 것이다. 이런 주식은 종종 10년 만에 수천 %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한다. 하지만 매우 노련한 투자자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주식은 만약 실수를 저지른다면 투자한 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반면 성장주이면서도 연륜이 깊고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대형 우량주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매수 원칙에 따라 투자했다면 주식시장 전반이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기간에 동반 하락한다 해도 일시적인 조정에 그치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런 대형 우량주의 주가 상승률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기업에 비해 상당히 낮다. 그래도 전체적인 투자 수익률은 시장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성장주로 분류되는 주식이라면 가장 보수적인 종목이라고 해도 투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최소한 몇백 %는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식에 투자해 그에 상응하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할지 분명해진다. 일단 대부분의 투자 자금을 다우케미칼이나 듀폰, IBM과 같은 대형 우량주는 아니더라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기업보다는 이런 기업에 근접한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대부분의 투자 자금이라고 표현한 것은 60% 혹은 100%도 될 수 있고 투자자들마다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보다 보수적인 성장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이 다소 위험한 벤처기업에 투자했다가 투자 원금을 전부 잃을 수 있는 금액보다 더 커야 한다. 소액 투자자는 이처럼 중대한 선택의 문제에 앞서 반드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주식에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은 정말로 여유가 있는 자금이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여유가 있는 자금이란 매일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돈 이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주식이든 잠재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개인들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몇천 달러 정도의 비상금을 따로 챙겨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래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 별도로 모아둔 돈, 가령 어린 자녀의 대학 등록금 같은 자금을 무모하게 주식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소액 투자자들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고려한 뒤에 비로소 주식 투자를 고려해야 한다. 5장 언제 살 것인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 가장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시점은 상업적인 대규모 생산이 처음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주식시장이 1929년처럼 투기 광풍에 휩싸여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거나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경고음을 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면 경제 전반이나 주식시장의 상승과 하락 사이클을 일체 무시하는 게 당연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오히려 적절한 매수 기회가 나타나면 즉시 투자해야 한다. 경제 전반과 주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추측하는 대신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 분야의 사업을 벌이면서 작은 실수라도 저지를지 모를 가능성에 대해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두 가지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우선 추측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이유에서든 중단기적으로 순이익이 의미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그 주식을 매수했다면 일단 두 번째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새로 매수한 주식의 순이익 증가를 주식시장에서도 인식하게 되고 또 경기가 계속 순조롭게 흘러간다면 이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을 것이다. 또 만약 새로 매수한 종목의 순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한 순간 주식시장 전체가 급락세로 접어들었다 해도 같은 업종의 다른 주식들만큼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든지 한 가지 기본적인 사고는 꼭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가에서 늘 흘러나오는 경기 사이클의 하강 위험에 대한 우려와 선입관에 휩싸여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매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본적인 사고란 20세기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지금 경기 사이클 국면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 5가지의 강력한 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이들 5가지의 강력한 힘은 그것이 군중 심리를 자극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경제 상황에 파급을 주든 주식시장 전반에 매우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머지 4가지의 강력한 힘이란 금리의 흐름, 투자 및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 점증하는 인플레이션의 장기적인 추세, 그리고 5가지의 강력한 힘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기존의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과 기술이다. 이들 5가지의 강력한 힘은 절대로 동시에 주가를 같은 방향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한 가지의 힘이 다른 힘보다 계속해서 더욱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이들이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투자 방식이 언뜻 보기에 가장 위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특별한 회사의 문제가 자신의 투자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바로 투자의 적기다. 투자에 근거한 헛된 희망과 공포, 그리고 억측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주식 투자를 단념해서는 안 된다. 6장 언제 팔 것인가, 그리고 언제 팔지 말 것인가. 앞서 설명했던 투자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선정한 주식이라면 팔아야 할 이유는 정확히 3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이유는 누구에게든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실수를 저질렀고 또 투자한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우수한 점이 자세히 살펴볼수록 훨씬 덜하다는 사실이 갈수록 명백해질 때다.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에 달려있다. 특히 어느 정도는 투자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주식 투자의 2가지 중요한 특징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점과 이런 통제를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지식,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 실수에 재빨리 대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아주 복잡한 요인이 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자존심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주식을 매수할 때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약간의 수익을 내고 팔 수 있다면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조금이라도 손실을 입으면서 팔아야 한다면 매수에서 매도까지 전 과정이 아주 기분 나쁠 것이다. 이런 반응은 사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이기도 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빠져들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더 이상 보유하고 싶지 않은 주식이지만 다른 이유는 없이 오로지 최소한 본전은 건질 수 있을 때까지 보유하겠다는 종목에서 늘 치명적인 손실을 입는다. 이렇게 감수하는 손실 외에도 만약 실수를 처음 깨달았을 때 즉시 제대로 된 주식을 골라 재투자했다면 얻을 수 있었을 투자 수익까지 감안한다면 자존심으로 인한 비용은 몇 배로 더 클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가끔씩 손실을 보는가의 여부가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투자자 본인이나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 자문가가 결정적인 투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놓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2번째 매도 이유를 살펴보자.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했던 투자 원칙에 따라 매수한 주식인데 왜 팔아야만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처음에 주식을 매수했던 기업이 제3장에서 지적했던 15가지 포인트를 충족시킬 만큼 우수한 조건을 이제 더 이상 갖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했을 때는 매도해야 한다. 투자자가 자신의 보유 종목을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자신이 투자한 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늘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매수 당시에는 특출했던 기업이 추락하는 이유는 다음 2가지 중에 하나다. 경영진의 능력이 떨어졌거나 계속 성장해왔던 주력 제품의 시장이 더 이상 과거만큼 전망이 좋지 않은 경우다. 경영 능력의 저하는 때로 성공으로 인해 한두 명의 핵심 경영진이 자만에 빠졌을 때 나타난다. 자만심은 물론 자기만족과 타성이 예전의 추진력과 성실성을 밀어내버린 것이다. 새로 임명된 최고 경영진이 전임자들이 세워놓은 업무 효율성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할 때도 경영 능력의 저하가 나타난다. 과거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정책을 새 경영진이 계속 유지하지 못하거나 어쩌면 그런 정책을 펴나갈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이런 기업의 주식은 즉시 팔아야 한다. 어떤 기업이 새로이 형성된 성장 산업에서 오랫동안 특출한 성과를 보여주었더라도 세월이 변하고 시장의 성장 전망도 다 소진되어 버리면 이런 기업의 주식은 15가지 포인트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결정적으로 그 우수성이 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주식은 반드시 매도해야 한다. 처음에 주식을 매수할 때 올바른 투자 원칙을 따랐다면 이 주식을 팔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절대로 오지 않을지 모른다. 여기서 설명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반드시 투자자 스스로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져야만 한다. 일정 기간 동안 투자할 자금을 갖고 있고 몇 개의 매력적인 투자 대상도 찾았지만 이미 확실한 성장 전망을 가진 잘 나가는 기업의 주식에 그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해놓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투자한 기업의 연간 성장률 전망이 나중에 발견한 더욱 매력적인 투자 대상 기업에 비해 좀 떨어질 수 있다. 혹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다른 중요한 측면에서 덜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투자자가 분명히 이렇게 느끼고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명백하다면 종목 교체에 따른 수수료나 세금 부담이 있더라도 더 나은 전망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 바꾸는 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가령 장기적으로 연간 12%의 성장률을 지속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자에게 상당히 괜찮은 투자 수익을 올려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업과 연간 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차이는 종목 교체에 따른 번거로움과 재반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중요한 요소들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투자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신중해서 한번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한 종목은 절대로 교체하지 않는 투자자 역시 그런 자세가 더 나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 성과를 낸 보유 종목이지만 더 나은 종목으로 교체하기 위해 매도하려고 할 때는 그 이전에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재반 요인들을 모두 점검하는 아주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7장 배당금을 둘러싼 소란. 어떤 기업이 순이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투자자는 주주의 입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단순히 배당금의 지급 여부가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그것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본다면 충분히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기업의 경영진이 순이익을 유보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게 투자자 개인이 배당금으로 이렇게 매력적인 투자 대상을 새로 물색하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순이익 증가분을 배당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유보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회사가 뛰어난 기업일수록 배당금에 관한 이 같은 명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게 되면 배당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주식에 투자해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증권가에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배당금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형편없었던 주식들 대다수는 배당률이 낮았던 기업의 주식이 아니라 배당률이 높았던 기업의 주식이었다. 순이익을 유보해 기업 활동에 재투자했더라면 잡을 수 있었을 귀중한 기회를 배당금을 늘리는 바람에 놓쳐버린 기업 경영진은 마치 돼지 축산업을 하는 농부가 원가 대비 최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니라 무조건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시점에 돼지를 내다파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농부는 지금 당장은 약간의 현금을 손에 줄 수 있지만 엄청난 기회비용을 그 대가로 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배당금 증액을 너무 강조해서
기업의 진정한 성장 동력까지 훼손시키는 회사의 주식은 절대로 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네, 이렇게 해서 7장까지 오늘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8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책을 다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다음 만날 때까지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몸에 좋은 것도 잘 챙겨 드시고 또 소소한 행복한 일상들도 많이 만드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 좋겠습니다.